2025년 초 일본 온라인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전례 없는 규모의 증권계좌 탈취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는 2024년 말부터 조짐을 보이다가 2025년 첫 몇 달, 특히 금융청 보고에 따르면 2월부터 4월 중순까지 약 2.5개월 동안 피해가 집중되었습니다. 피해 규모는 상당했습니다. 금융청은 2025년 4월 16일까지 6개의 주요 증권사에서 부정접속 및 거래 피해가 발생했다고 초기에 보고했습니다. 이후 10개의 주요 증권사가 피해 보상에 합의했는데 이는 피해 범위가 더 넓거나 이들 10개사가 특히 큰 피해를 입었음을 시사합니다. 금융청 집계에 따르면 2025년 2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확인된 부정접속 시도는 3,312건, 실제 승인되지 않은 거래는 1,454건에 달했습니다. 금전적 피해도 막대해서 승인 없이 매각된 주식 등의 가치는 약 506억 엔, 탈취된 자금으로 매수된 주식 가치는 약 448억 엔으로 총 부정거래 금액은 약 954억 엔 규모에 이릅니다. 이는 약 950억 엔 또는 900억 엔 초과 등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지역별 피해 사례도 보고되었는데 예를 들어 시즈오카현에서는 3월 21일부터 4월 25일 사이 총 28건의 피해가 확인되었고 한 건의 피해액은 8천만 엔에 달했습니다. 이는 공격이 일본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통계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한 사건의 건수와 금액 규모는 이것이 단순한 개별 보안 사고가 아닌 조직적이고 공격적인 캠페인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부정접속 시도 건수가 실제 성공한 거래 건수보다 2배 이상 많다는 점은 로그인 성공 후에도 다요소 인증, MFA나 증권사의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등이 일부 공격을 차단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의 주된 공격 경로는 피싱 사기였습니다. 공격자들은 실제 증권사를 사칭한 이메일이나 SMS 메시지를 보내 사용자들을 속였습니다. 메시지들은 긴급성을 강조하거나 NISA, 소액투자 비과세제도 같은 시의성 있는 주제를 악용해 링크 클릭을 유도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실제 증권사 로그인 페이지와 매우 유사하게 만든 가짜 웹사이트로 연결되어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을 유도, 정보를 탈취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3월 기준 전세계 신종 이메일 위협 중 일본을 표적으로 삼은 비율은 1월 69.5%, 2월 80.2%, 3월 85.9%로 매우 높았습니다. 마쓰이 증권, SBI 증권, 라쿠텐 증권 등 다수의 증권사가 피싱 공격에 사칭되었습니다. 피싱 외에도 사용자 기기의 악성코드 감염, 다른 서비스에서 유출된 아이디 비밀번호 재사용, 다요소 인증을 우회하는 세션 쿠키 탈취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좌 접근 권한을 탈취한 후의 행동 패턴은 일관적이었습니다. 공격자는 피해자 계좌에 무단 로그인하여 보유 자산을 임의로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 특정 종목, 주로 유동성이 낮은 중국 또는 홍콩 주식을 대량 매수했습니다. 금융청 보고에 따르면 피해 계좌에서 직접적인 자금 인출 시도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는 단순 자금 절도가 아닌 다른 목적, 즉 시장 조작, 시세 조종이 유력한 동기임을 시사합니다. 공격자들은 사전에 목표 주식을 매수해둔 상태에서 탈취한 계좌 자금으로 해당 주식에 대한 대량 매수 주문을 넣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자신들이 보유하던 주식을 부풀려진 가격에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분석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계좌에는 고가에 매수된 정크 주식만 남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 절도보다 고도의 조직성과 계획성이 필요하며 특히 중국, 홍콩 주식에 집중한 점은 국경 간 거래를 이용한 시장 조작의 취약점을 악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사태에 대응하여 일본 증권업계는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10개의 주요 증권사는 피해 고객에게 일정 수준의 피해 보상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피해까지 보상하지 않는 일반적인 약관을 벗어난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받습니다. 보상은 2025년 이후 발생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개별 사안별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각 증권사는 피해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보상과 더불어 일본증권업협회 JSDA 주도로 온라인 거래 로그인 시 다요소 인증 MFA 의무화가 강력하게 추진되었습니다. JSDA는 회원사들에게 MFA 의무화를 촉구했고 2025년 5월 초까지 69개사가 MFA 의무화를 결정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MFA는 비밀번호만 사용하는 방식보다
보안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개별 증권사 차원에서도 문제의 원인이 된 중국 및 홍콩 주식 신규 매수 주문을 일시 중단하거나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은 SBI 증권의 백업 사이트 운영 종료 등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금융청, FSA과 일본증권업협회, JSDA 등 규제당국도 적극 대응했습니다. 금융청은 부정접속 급증에 대해 강력한 공개 경고와 주의 환기를 발표하고 피해 통계를 공표했으며 증권사들에게 고객 대응 및 피해 복구 노력을 지시했습니다. 일본증권업협회 역시 투자자들에게 피싱 위험 경고 및 보안 수칙을 안내하고 회원사들의 MFA 의무화 도입을 주도하며 10개사의 피해 보상 합의를 중재했습니다. 양기관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핵심 광고 사항은 다요소 인증, MFA, 필수 사용, 이메일, SMS 내 링크 클릭 금지, 강력하고 고유한 비밀번호 관리, 계좌 및 거래 내역 정기 확인, 소프트웨어 최신 상태 유지, 의심활동 발견 시 즉시 신고 등입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 중 하나는 유명 개인 투자자 테스타의 라쿠텐 증권 피해 사례입니다. 2025년 5월 1일 아침, 테스타는 의심스러운 2단계 인증 이메일을 받고 계좌를 확인하던 중에도 제3자에 의한 무단 주문이 계속 발생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라쿠텐 증권에 연락해 계좌 동결을 요청했습니다. 보안 조치를 취했음에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대중과 업계의 우려를 증폭시켰고 단순 비밀번호 탈취를 넘어선 고도화된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이 실천해야 할 필수 보안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증 강화입니다. 다요소 인증 MFA 또는 2단계 인증 2FA를 반드시 설정하고 가능하다면 SMS 인증보다 보안성이 높은 인증 앱, 하드웨어 키, 생체 인증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비밀번호 관리입니다.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하여 길고 복잡하게 만들고 여러 서비스에서 동일한 비밀번호를 절대로 재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비밀번호 관리 도구 사용이 권장됩니다. 셋째, 피싱 및 악성 코드 예방입니다. 의심스러운 이메일, SMS의 링크나 첨부 파일은 절대 클릭하지 말고 증권사 웹사이트나 앱은 항상 공식 앱이나 미리 저장된 북마크를 통해 접속해야 합니다. OS, 웹브라우저, 보안 소프트웨어는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 계좌 모니터링 및 안전한 이용 환경 확보입니다. 로그인 기록, 거래 내역, 잔고를 자주 확인하고 로그인 알림, 거래 알림 등 증권사가 제공하는 알림 기능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공용 PC나 신뢰할 수 없는 공용 와이파이 환경에서의 금융계좌 접속은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신속한 신고입니다.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이 감지되면 즉시 해당 증권사 및 필요한 경우 경찰에 연락해야 합니다. 주요 증권사들의 대응 사례를 보면 라쿠텐 증권은 로그인 추가 인증, SMS 인증, 앱 기반 FIDO, 생체 인증 등 다양한 MFA 옵션을 제공하며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 기반 인증, 로그인 이력 표시, 피싱 방지를 위한 이메일 인증 기술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SBI 증권은 디바이스 인증과 FIDO, 스마트폰 앱 기반 인증, 두 가지 모두의 설정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으며 출금 시에도 이 요소 인증을 적용합니다. 보안성이 낮은 백업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고 통신 구간 암호화, 침입 방지 시스템 운영 등 플랫폼 보안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들 사례는 업계 전반이 피싱 공격에 강한 다층적 인증 방식을 새로운 표준으로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초 일본 증권계좌 대량 탈취 사건은 비밀번호만으로는 금융계좌 보호가 불충분하며 피싱 공격이 여전히 강력하고 진화하는 위협임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공격자들의 목표가 직접적인 자금 탈취에서 시장 조작과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